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케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 크바라츠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8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한국인 미드필더 잔류를 전격 희망한 가운데 이강인은 해당 제안을 마다하고 이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여름 나폴리의 자코모 라스파도리, 아틀란타의 아데몰라, 루크먼 등 이선 요원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완벽한 영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언론 엘골 디지털은 디에고 시메온의 아틀레티코 감독이 이강인의 진로를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공격진 강화를 1순위로 꾀하고 있으며 이강인은 라스파도리와 루크먼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를로스 부세로 아틀레티코 단장은 이적 시장 종료까지 약 3주가 남은 상황에서 전방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올여름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정상급 센터백 다비드 한츠코와 라이트백 마르크 푸빌, 레프트백 마테오 루제리, 골키퍼 후안, 무소를 품에 안아 뎁스를 큰 폭으로 두껍게 쌓은 후방보다 1선, 2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탓에 최근 몇 주간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26경기 6골 1도움을 챙긴 윙어 겸 공격형 미드필더 라스파도리와 31경기 15골 5도움을 몰아친 세컨드 스트라이커 루크먼과 강하게 연결됐습니다. 둘 모두 좌우 측면과 1선 2선 중앙을 두루 소화할 수 있어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 유연성을 크게 증강해줄 카드로 꼽힙니다. 이강인은 올해 쿼드러플을 달성한 PSG에서 총 7개 포지션을 오가는 다목적 로테이션 멤버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주전 경쟁에선 고전을 면치 못해 이번 여름 새로운 도전을 모색 중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미드필더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A를 차기 행선국으로 선호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B클럽 아틀레티코가 영입전 참전을 본격화할 경우 판이 지축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엘골 디지털은 시메오네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PSG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강인이라며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를 향후 행선지로 선호하는 이강인이지만 아틀레티코의 러브콜은 그를 둘러싼 판도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4살의 이강인은 전성기에 진입하는 선수로 피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전방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수라면서 우측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등 어느 포지션에서든 경기 흐름을 요동치게 만드는 재능을 지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매료시킬 확률이 높은 자원으로 선수 본인도 올여름 거취에 변화를 주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최상위 클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려는 목표까지 품고 있다며 라리가 복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뉴 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에서 축구하던 시절 스승인 최진태 한국축구클리닉센터 감독은 이강인 선수와 약 3년간 함께하면 느낀 감정을 최 감독은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추억했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첫 인상에 대해 처음에 축구하러 왔다고 했을 때 걱정과 부담이 한가득이었다. 다른 선수들과 이미 몇 수 이상 실력차가 존재했다며 내가 가르칠 만한 선수가 아니었고 강인이 선수 생활을 망칠까봐 걱정도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부모님이 최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어머님이 강인이 맡기려고 찾아온 거다. 다른 데 다 비교해도 선생님만큼 유소년 전문가 못 봤다. 전적으로 맡아달라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정도 실력의 선수를 지도하며 유소년 지도자 생활을 하는 내 철학도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천부적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어린 시절 했던 공놀이가 지금의 이강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당시 함께 지도했던 브라질 출신의 주닝요 코치도 매료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 경기를 회상하며 최 감독은 이강인은 천부적 DNA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사에서 5살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 체육관에서 맨발로 공을 만지고 놀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경기 중에 강인이가 라보나 킥을 구사하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라며 나중에 물어보니 강인이가 유튜브 동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웃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함께했던 주닝요 코치도 이강인 선수는 같은 나이대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재능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라며 외국인 코치들은 자국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해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당시 강인이 재능에 매료된 주닝요 코치는 강인이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출전했던 대회를 회상하며 강인이는 타팀에서 2명 이상이 전담마크를 해도 쉽게 제치고 마음만 먹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면서도 골 넣는 재미만 아는 아이들은 실력이 거기서 정체되거나 금방 흥미를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에게 강인아 너 혼자 해도 되는데 친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함께 나누는 축구를 하면 11명이 한 팀이 돼서 더 즐거운 축구할 수 있다. 강인이 혼자 몇 골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친구들도 골 넣는 기분을 공유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설득했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팀의 주축이었던 강인이에게 수비수 역할을 부여했고 심지어 프리킥 외에 슛 금지 같은 지시도 했다라며 당시 성적을 중시했다면 이런 지시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에서 이미 같은 나이 선수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 실력이었고 최 감독은 이강인 선수 발전을 위해 월반을 요청했습니다. 최 감독은 당시 강인이 실력은 한두 살 위에 형들과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아서 월반을 추천했는데 우리나라 체육계 시스템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스페인에서도 충분히 통할 실력이었지만 그렇게 급하게 떠났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최 감독은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취미반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며 4학년에 진학하면 자연스레 육성반으로 옮깁니다. 최 감독은 우리나라는 육성반부터 성적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헌데 월반에서도 이강인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자 팀 내부에서 마찰이 있었고 이는 최 감독에게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최 감독은 강인이의 월반을 두고 다른 학부모와 구단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는 강인이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였을 것이다. 이때 유학을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당시 논란이 없었어도 강인이는 유학길에 올랐어야 했고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후회했습니다. 디올이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과 함께한 프랑스 리그앙의 새로운 챔피언 공식 의상을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앙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4년 연속 우승에 성공했으며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은 파르크 대 프랭스 홈 구장의 레드카펫에 오를 때마다 우아한 품격과 탁월한 스포츠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디올 제품을 착용해 왔습니다. 10일 공개된 이번 의상은 블랙, 블루, 그레이 컬러로 선보이며 하운주투스 해링턴 스타일 재킷과 조화로운 디자인의 팬츠, 니트 스웨터, 화려한 구단 패치가 장식된 옥스포드 셔츠 등으로 캐주얼한 실루엣을 연출했습니다. 실크타이, 클럽의 로고를 수놓은 캐시미어 스카프 등의 아이템을 공개했고 이 컬렉션의 메인 모델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 4인방이 나섰던 것입니다. 덴벨레, 바르콜라, 네베스, 이강인이 메인 모델을 장식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메인 모델로 이강인을 내세웠으니 마케팅에 진심인 것 같다. 마케팅용으로만 이강인을 활용하냐 떠나자 왠지 내년에도 이적 못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